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그 양육가설 마지막 영상이고, 첫 번째로 이제 엮이는 가정과 문제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양육가설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만 계속 설명을 했다면, 이제 극단적으로 조금 안 좋은 환경,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 좋은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를 얘기를 하는 챕터고, 그 다음에 14장과 15장은 그래서 부모가 뭘 해야 하는데, 이렇게 부모가 다 하는 일이 쓸모없다고 얘기하는 걸 거면은 부모가 대체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챕터입니다. 일단은 이제 범죄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범죄자를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좀 더 선천적인 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능이 실제로 낮았고, 근데 이런 것들은 좋은 점이 뭐냐면, 후천적인 것들은 교화 가능성이 조금 적지만 선천적인 거면은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교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간다라는 거고, 우리가 이제 아버지 왜 이제 엮이는 가정이라고 부르는, 뭐 아버지가 없거나 이혼을 했거나 하는 그런 가정에서 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 좋은 아이가 나오고, 조금 우리가 그 사회 이런 교육 그 규범에 맞지 않는 아이들이 나오는가 하면은, 아버지가 없는 가정은 이제 소득이 좀 불분명하고 조금 낮은 소득 수준 때문에 어, 자 빨리빨리 이제 거주지를 변화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이런 또래 집단과의 교류가 조금 적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좋은 아이들과 많이 어울릴수록 좋은 영향을 받는데, 이렇게 잦게 거주지를 변화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뭐 제대로 된 학교를 뭐 자주 잘 못 나갔다든지, 그러면은 또래 아이들과의 교류도 많이 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런 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나쁜 가정에서 나쁜 아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나쁜 가정이 오히려 아이가 핵심적으로 받아야 하는 어, 또래 집단과의 교류를 차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집단이라고 해서, 엮이는 가정이라고 해서 바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엮이는 가정 중에서도 또래 집단과의 이런 교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다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혼 가정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혼이 집 밖에서의 아이의 성격을 크게 바꾸지 않는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처벌도,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게 당연히 이제 처벌하면은 아이에게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고 그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당연히 뭐 그럴 수 있지만, 또래 간 가혹행위가 더 큰 영향을 끼친다. 뭐 왕따라든지 또래 간에 뭔가 폭력을 쓴다든지 그런 게. 그래서 왜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항상 부모가 잘못을 떠넘겨 받고, 왜 부모가 항상 혼나는가를 살펴보면은, 어, 계속 양육 방식을 뭔가 부모의 특성이라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부모의 특성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인데,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양육 방식은 자녀와 부모 사이 간의 그냥 특성이다. 그러니까 양육 방식이 부모가 온전히 정하는 게 아니라 자녀와 자녀도 같이 이렇게 정하는 거다. 우리가 우정이라고 얘기하면은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같이 좋아해줘야 되는 건데,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양육은 부모가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는 이런 상황을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다. 아이도 하나의 뭐 인격체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대해야 한다라는 거고, 어, 그 다음에 성격은 오히려 유전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아빠와 엄마의 성격을 오히려 더 닮는다. 그렇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면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4장으로 넘어가서 부모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얘기를 합니다. 음, 부모는 기술을 알려줘야 된다고 합니다. 피아노라든지 아니면 그냥 일상적인 정보, 상식들, 그 다음에 무언가를 하는 방법들, 설거지 방법, 요리를 차리는 방법들, 아니면 그런 기술들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누군지, 그 다음에 어떤 사회성에 대해서 뭔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나 그런 거는 사회 또래 집단에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아이에게 기초적인 그런 교육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뭔가 요리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축구 뭐 스포츠를 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든지. 그래서 어, 우리가 집에서 배우는 뭔가 우리가 집 안에서의 뭔가 역할이나 집 안에서의 역할들이 고정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집 안에서 커서도 집 안에서는 유지가 될 수 있어도 집 밖에서 사회생활을 할 때는 그런 게 옅어진다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가 제일 대표적이고. 음, 그리고 천재로 키워내는 부모가와 천재를 키우는 부모가 있다. 우리가 사회성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친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라. 예를 들어서 그냥 기본적으로 친구를 만들 수 있으려면은 아이한테 좋은 옷을 입히고 얼굴을 깨끗이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학교에 갈 때 깔끔하게 세수하던지 머리를 감던지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줘야 한다라고 합니다. 음, 이제 부모가 어느 정도 자녀의 친구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는 학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 보낸 학원에 따라서, 그리고 뭐 괴롭힘을 당한다 그런 거는 아이한테 엄청 안 좋은 영향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이사를 가라, 아니면 홈스쿨링을 해라 라는 조언을 하고요. 어, 사실 처음에 읽었을 때는 아이한테 사회화를 시키진 말아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얘기를 했으면서 뭐 치아 교정을 해야 하고 뭐 피부과를 가고 이런 거는 뭐 무슨 상관이지, 똑같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부모가 하는 역할은 사회에 나갔을 때 아이한테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행동 규범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갖고 있는 옷 그런 건 행동 규범이 아니고, 아이가 가지는 뭐 피부라든지 피부 상태라든지 그런 청결 상태라든지 그런 건 행동 규범이 아니기 때문에, 행동 규범이 아닌 것들, 우리가 아이가 그냥 갖고 태어나는 것들을 바꿔줄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언을 해요. 아이와 친하게 지내되 아이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주지 말아라. 우리는 아이와 상호작용해야지 아이에게 사랑을 퍼주는 존재가 아니고, 그 다음에 양육은 즐거운 것이라고, 좀 즐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뭔가 완성시키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어, 완성시키려고 해도 완성시키질 못하고, 뭔가 파괴하고 싶어도 일부러 파괴하고 싶어도 파괴하지 못하는 게 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아이기 때문에, 아이 스스로 잘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까지 큰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음, 이런 책이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미국에서는 한국보다 더 이런 부모가 가진 역할이나 부모가 죄책감을 가지는 것, 아이가 뭔가 잘못했을 때 그런 게 한국보다 더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5장에서는 이런 거를 마무리를 해요. 이제 집에서는 부모님이 진짜 욕도 쓰지 말고 엄청 예쁜 말만 쓰는데, 아이가 밖에서는 엄청 거친 욕설이나 그런 것들을 다 듣고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굉장히 이게 말이 안 맞는 게,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조심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결국에 듣는 건 똑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거친 말을 안 쓴다고 해서 아이가 거친 말을 안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실과는 동떨어지고 아예 쓸모가 없는 육아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키울 필요 없다. 그냥 어차피 아이는 밖에 나가면 거친 것들 다 배우고, 그리고 그런 게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필연적인 과정이다.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이다 라고 합니다.
일단 그래서 양육강 그 가설에 대한 그 5가지 반박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걸 얘기를 하면 일단은 지금의 가족 형태가 자연스러운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요. 예전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부모와 아이로 이루어진 가족이 그렇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다. 그런 식으로 부모가 양육을 하는 방식이 그렇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뭔가 꼭 주어진 역할, 필연적인 역할인 것처럼 느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이런 사회화 과정은 어른이 아이에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배우는 겁니다. 아이가 스스로 배우도록 프로그래밍 해놨기 때문에 만약 아이가 사회화 되는 과정이 어른들이 필연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면은 그것은 우리의 본성이 되어야겠죠. 근데 우리는 그게 본성이 아니라 문화적인 학습 때문에 계속 아이한테 양육을 해야 한다 이런 걸 배우고 아이를 좋은 사람으로 키워내야 한다라는 걸 계속 문화적인 학습으로 듣는 거잖아요. 그 말은 즉슨 어, 실제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실제 자연에서는 아이가 스스로 어른을 배우도록 이렇게 설계되었고 그게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정에서의 행동과 이런 학교에서의 행동이 다르다. 이제 인간은 집단마다 받은 역할이 있고 굉장히 코드 스위칭이라고 불릴 만큼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유연적으로 적용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집단을 다닐 때도 가족에서 그렇게 아무리 좋은 모습만 보여줘도 큰 의미가 없다. 어차피 가정에서의 모습과 학교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모습이 아이의 성격을 결정하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유전자의 힘은 강하다.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없다. 아이가 백지 상태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어느 정도 성격이 정해진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의 성격을 뭔가 어떻게 결정해야 한다,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강박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는 집단 생활을 한다.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말했던 또래 집단에서 더 많이 배우고 가족과의 관계는 부모와의 관계는 집단이 아니라 그냥 우정에 가깝다. 그래서 우리는 집단에서 더 많이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 내에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저는 좀 의문이 들고 스스로 약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성격도 유전자의 힘이 강할까? 라는 이런 내용은 사실 진짜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던 것과 너무 달라가지고 어렸을 때는 아예 진짜 백지로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 진짜 그 기계 속의 유령이라는 그런 가설을 계속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막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이런 관점에서는 볼 수 있죠. 우리가 만약에 백지 상태가 아니라고 해도, 그러니까 백지 상태라고 해도 백지 상태가 아니라고 믿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그런 사회적 흐름의 속에서 뭐 진짜 진실을 꼭 믿을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인데, 왜냐면은 우리가 모든 게 다 태어났을 때부터 정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니, 정해지지 않았다 생각하면은 진짜 부모의 진짜 큰 영향이 너무 커요.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그냥 정해져 있다라고 믿는 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치는 정해져 있다, 우리가 갈 대학은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그러면 좀 더 편하고 우리가 좀 더 부담을 덜 느끼고 이런 정신 건강을 좀 더 이롭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충분히 설득력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부모가 영향을 주는 건 당연히 맞죠. 부모가 시간을 많이 보내는 만큼. 그렇지만 부모가 문화를 전달하는 문화 전달자는 아니다. 아이에게 모든 문화를 전달한다면은 어, 부모가 유전도 전달을 했는데 문화까지 전달한다면은 이런 다양성이 너무 깨지지 않느냐. 어차피 아이는 밖에서 더 많이 배우기 때문에 부모가 문화 전달자로서의 그런 책임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마음에는 개인 영역과 집단 영역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개인 영역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우정과도 비슷하게 사회화랑은 관련이 없고 그냥 서로의 우정으로서 결합을 하는 방식이고, 집단은 집단 안에 속해서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건데 우리는 너무 개인적인 영역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집단의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집단 영역의 영향을 너무 적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단적인 영향을 좀 늘리고 개인 영역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양육 가설을 마쳤고, 굉장히 책을 한 권 한 권 읽을 때마다 재밌는데, 특히 이번 책은 좀 더 내용이 심플하고 좀 파격적이고 평소에 가졌던 생각이랑 좀 달라서 생각할 게 좀 더 많았던, 책을 끝나고도 계속 여운이 남았던 책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